네,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제 오늘 리마인드 할 거 몇 가지만 확인해 봅니다. 2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1일 학습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항상 강조하듯이 1일 학습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잘 확인해 두셔야지만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일단 1번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한다는 말을 물어봤네요. 그럼 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건 지정 변경은 계획을 하지만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아요. 이 행위 제한은 좀 아까 봤다시피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도시공원, 녹지 등 법률에 의해서 따로 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 변경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 뭐가 되죠?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이 있다.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가방에다 싸고 바빨랑. 뭐라고요? 그런 다음에 주의할 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절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까 기출도 풀어봤었죠. 그래서 X가 되어져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12페이지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알았죠? 항상 도시관리 계획 나올 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2번입니다. 국시도 시군수는 도시관리 계획을 뭐 하려고 그래요? 조속히 입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위 계획을 만들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서 맞는 지문. 아까 제가 그림책 13페이지 오른쪽 위에다가 조속 입안이다라고 해서 함께 입안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13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그렇죠? 그 정도 이해 맞는 주문. 또한 3, 4, 5번. 3, 4번은 굳이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 특례예요. 그럼 봐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됐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죠. 지구단위 계획이면 건물 건축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지구단위 계획 관련이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제가 13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밑에서 얘기했어요. 공동심의. 뭐라고요? 공동심의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바로 지구단위 계획 특례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데 그러면 아무리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어도 일부 광명시 일부 철산동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란 말은 말이 안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면 그 시장군수가 뭐 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냥 결정할 수 있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니어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특례인 거야. 지금 3, 4번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 특례를 계속 반복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고요. 5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해야 합니까? 아니, 결정권자가, 시작, 결정권자가 정하는 거지 꼭 국장이 정해야 한단 말은 아니에요. 시도 대장이 원칙이고 예외 국장이 가능한 거지 국장이 해야 한단 말은 아니죠. 결정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형도면, 시작,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시작,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도시관리 계획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어지겠죠. 6번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뭐하죠?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었어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기존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사를 계속하려면 얼마? 3개월 이내에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기득권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내 신고하면 기존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everybody, 수시는 3개월 내 신고,
수시는 3개월 내 신고라고 같이 이해하시고 7번 좀 봐봐요.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죠? 그렇죠.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진다. 하지만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죠. everybody. 계획관리 지역. 8번. 공유수면의 매립지 특례입니다. 기억나시죠? 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이 다르대요. 이러면 특례가 될 수 없어요. 둘 이상의 뭐가 되죠?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고 이웃해 있대요. 이러면 특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볼 수가 없고요. 이럴 땐 도시 관리 계획으로 원래대로 입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원래대로 뭐다? 결정하여야 됩니다. 이건 특례가 아니거든요.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이 같을 때가 간주한다는 얘기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건 특례가 될 수 없어서 매립지의 용도 지역은 원래대로 도시관리 계획을 계획하여 결정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 부분. 9번입니다. 9번은 뭐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만구역입니다. 뭐라고요? 항만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본다라고 한다면 봐요.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일 때 시작.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일 때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일 때지 계획관리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일 때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농공단지는 도시간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X.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수력발전소만을 위한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당 내용 정리해 보시고 10번도 중요하죠. 이거는 일종이 포인트야.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일반 주거. 시작.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일반 주거에는 당연히 아파트도 안 되고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안 됩니다. 일종이니까. 일종 전용 주거와 일종 일반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거나 저층주택인데 어떻게 아파트와 이종 근생을 짓겠냐고요. 안 돼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위묘만 안 된다고.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묘만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앞문장, 뒷문장 다 틀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적어도 10번 정도의 양이라도 외워놔야 돼요. 다는 못 외워도. 또 하나 11번 완전 중요하죠. 용적률의 범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32의 기출로 상당히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최저치 100%에서 3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이면 200% 이상 1500% 이하가 되어지겠죠. 그러고요. 200% 이상 1500% 이하. 최대. 중심상업이니까. 그렇죠? 글씨가 왜 이래 이거. 1500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공업지역은 공업이니까 150부터 시작해서 350까지죠. 정리합시다. 3종 일반은 얼마? 100 이상 300 이하. 중심상업은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 공업은 150 이상 350 이하라고 해서 용적률의 범주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 좀 해주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12번입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행위 제한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전 녹지지역의 규정을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전 관리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 법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얼마까지? 20%. 건, 이, 용, 팔. 용적률은 최대 80까지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는 건폐율은 20 이하고 용적은 80 이하니까. 다만 용적의 최저치는 50% 이상이겠지. 알겠습니까? 건이용팔, 건이용팔, 미지정, 미세분. 건이용팔, 건이용팔, 미지정, 미세분. 건이용팔. 최저치는 50이고. 되었죠? 기억해 보십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는 뭐예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또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하고, 그리고 특화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는 걸 특화경관지구라고 합니다. 에버바레 특화경관지구. 이제 수변 수계만이 아니라고 했죠. 문화적 보존 가치 큰 건축물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는 특화경관지구로 봅니다. 14번. 복합용도지구. 시작. 이건 뭐예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어디에 정하더라? 일반 주거지역에 정하고, 일반 공업지역에 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정해. 그러면서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면 준공업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 하지만 뭐는 안 돼? 안오주마는 안 돼. 안오주마, 아파트, 노유자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오주마는 제외한다. 시작. 안오주마는 제외된다. 오늘 집에 가다 외워. 안오주마, 안오주마 됐고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의 행위 제한 중요하죠. 자연취락지구는 몇 층이야? 4층 이하로 짓게 되고요.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주마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술 취한 말 타는 거 아니니까. 주마는 안 되고, 그리고 방송통신 되고 동식물 관련 시설 되죠. 그리고 건폐율은 60%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그리고 장례시설 같은 거 안 된다고도 얘기했었죠. 아까 이제 풀어봤었고요. 그럼 16번부터는 용도구역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 그리고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해. 그러면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다면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뭘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도시 관리 계획. 시작. 도시 관리 계획. 개발 제한 구역. 17번입니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해. 주의할 건 개발 제한만 보지 말고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복퇴야. 그러면 이거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야. 시작.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돼. 도시 자연공원 구역. 개발 제한만 보고 혼동하지 말 것. 보안상 개발 제한이면 개발 제한 구역. 여가휴식 공간 제공의 목적이면 개발 제한인 도시 자연공원 구역. 키워드 찾고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18번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면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아야 되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택도 없는 소리.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은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안 써도 돼요. 아래 해설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도시계획 사업의 외의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시가화 조정구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할 수 없다.
별표 24에 정해진 것만 하나여 가능해요. 이해갑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한정하여 가능한 거지 그냥 무작정 안 돼, 무작정 돼가 아니야. 뭐라고요? 한정하여 된다. 알겠습니까? 밑에 해설 부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19번은 뭐예요? 다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디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주택법의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설 기준, 대지 조성 기준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작품, 건축법의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버바리 주주문건을 제외한다. 됐습니다. 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한 번 정도 보시면서 확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